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이어 그러니까 조기 은퇴를 꿈꾸죠. 그런데 막상 내일 당장 회사를 그만둔다고 상상해보면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도 따라옵니다. 그 다음엔 뭐하지? 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바로 밀려오기 때문이죠. 오늘은 파이어 첫날에 어떤 준비와 루틴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당과 자기 배당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이어 첫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더 많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파이어 첫날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생활비와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이 충분히 쌓였으니까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막상 은퇴하고 나면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끊기기 때문에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구조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 월별 필수 지출액, 즉 주거비, 식비, 보험, 교통 같은 항목들을 정확히 숫자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1, 2년치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예금, MMF, 단기국채, ETF 같은 곳에 나눠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당장 생활이 흔들리지 않겠죠. 여기에 인출 전략이 따라와야 합니다. 배당과 이자, 그리고 자기 배당이라고 부르는 계획적 매도를 통해서 생활비를 채워 넣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매달 일정하게 현금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안감을 줄여주고 파이어 이후의 삶을 훨씬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 포트폴리오 재점검입니다. 파이어 이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게 1순위였다면 이제는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자산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배당주나 배당 ETF, 채권 ETF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 자산을 모두 버리면 안 되겠죠. 물가 상승과 수명 위험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자산이 필요합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ETF 같은 성장형 자산을 일정 비중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율 리스크도 챙겨야 합니다.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을 균형 있게 배분해서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죠. 파이어 이후에는 오히려 이런 균형이 심리적인 안정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금과 계좌 구조를 점검하는 겁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세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계좌는 여전히 세제 혜택을 제공해줍니다. 언제 연금을 수령할지, 어떤 방식으로 인출할지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아요. 또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와 해외 ETF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비중으로 인출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즉, 조기 은퇴 이후에도 세금 최적화는 매일 챙겨야 할 루틴 중 하나라는 거죠. 이제 돈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 파이어의 철학과 생활 루틴을 살펴볼까요? 파이어의 핵심은 사실 돈보다 삶의 질과 루틴에 있습니다. 우선 소비 루틴을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투자에서 늘 강조하는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을 소비에도 적용하는 거죠. 즉, 계획 없이 지출하지 않고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직장 동료와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이나 커뮤니티, 봉사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배당입니다. 필요할 때 자산 일부를 매도해서 생활비를 만드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죠. 내가 평생 모은 자산에서 스스로 배당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이어 첫날의 하루를 상상해 볼까요? 아침에는 알람 소리 대신 햇살에 눈을 뜨고 가벼운 산책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투자 계좌에 들어온 배당을 확인하고 공부하거나 블로그나 영상을 기록해 보는 거죠. 점심에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맛집을 찾아가거나 직접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새로운 취미를 배워봅니다.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여유 있게 식사하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 삶을 내 손으로 설계한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상상만으로도 파이어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선택권을 되찾는 과정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어 첫 달에는 어떤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몇 가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은행과 증권 계좌의 자동 이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카드 대금 같은 필수 이체 내역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자동 이체는 정리하는 게 좋아요. 둘째, 건강보험료와 세금 납부 방식을 확인합니다. 직장을 떠난 뒤에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 셋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합니다.
생활비를 관리하는 통장과 투자용 통장을 구분해서 관리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합의된 소비 원칙을 만듭니다. 혼자만의 파이어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합의된 원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운동과 독서, 취미 같은 루틴을 정립합니다. 이 루틴이 있어야 은퇴 후 시간이 공허하지 않고 오히려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이어의 핵심은 자산 규모가 아닙니다. 루틴과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일 당장 파이어를 한다면 현금 흐름을 구조화하고 생활 루틴을 세우는 것, 그리고 배당과 자기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파이어 첫날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